안녕하세요. 영화중독가 해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르론에 대해서 여러분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주로 이론적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작품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장르로 영화를 비평할 때 얼마나 재미있고 유용한가 하는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한국 영화를 보면서 장르적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좀비 영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이 되자마자 좀비 영화가 굉장히 많이 붐을 일으킨다고 할 만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마 킹덤 시리즈가 했다고 할 수 있겠죠. 킹덤이 불러일으킨 그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은 정말 거대하죠.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됐던 영화계에서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대작 중에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 반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좀비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이 서구의 어떤 미국의 전유물인 좀비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던가? 돌이켜보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을 몇 년 전으로 돌려봤을 때 좀비라기보다는 오컬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검은 사제들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곡성이 나왔었죠. 그리고 부산행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가 거의 좀비 영화의 전부였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검은 사제들, 곡성, 부산행, 킹덤 시리즈, 살아있다.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코믹적 코드로 보여진 기묘한 가족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한국에서도 좀비 영화를 가지고 코미디로 만들 만큼 좀비가 일상화 되었구나. 제가 처음 영화를 공부할 때 또 영화를 봤을 때 좀비는 무조건 미국 영화의 특징이었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미국 영화의 특징이었던 좀비 영화가 어떻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가? 그렇다면 미국 좀비 영화와 한국 좀비 영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 좀비 영화는 그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부산행이 나왔을 때 강소원 평론가가 쓴 글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산행은 좀비 영화가 아니라 재난 영화다. 그러니까 부산행은 좀비가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재난 영화로서 해운대에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전쟁이 나와서 북한군이 몰려오듯이 하나의 좀비 영화는 재난 영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행에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 서울은 또 서울 중심은 다 좀비들이 장악했는데 부산은 안전할까요? 부산에 가면 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특수성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한국 전쟁이 떠오릅니다. 이게 좀비는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군들이 밀물듯이 내려와서 장악해버린 남한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부산이 거기서 남아있었던 그 공포가 이 영화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기차를 타고 쭉 내려갈 때 정부에서는 이상 없다. 별 폭동이 일어났을 뿐이다. 라고 하고 언론도 알려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한국전쟁의 그 당시 위정자나 언론의 키워드와 거의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영화에서 가장 특이하게 차이 나는 것은 마지막에 아빠였던 공유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미국 좀비 영화는 절대 아빠를 죽이지 않죠. 근데 한국은 다 죽여버립니다. 아빠도 죽이고 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는 아빠도 죽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만삭의 아내와 딸, 다른 집의 딸이죠. 둘만 이렇게 살아서 가는 거죠. 할리우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영화는 좀비 영화인데 굉장히 다르게 만들었죠.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좀비 영화 컨벤션이 아니라 봉준호의 괴물 같은 한국의
천만 블록버스터 영화의 특징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좀비 영화와 미국의 좀비 영화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서 짚어나가면 여러분은 굉장히 색다른 재미를, 비평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장르로서 좀비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아주 엄청난 호응을 받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평론가의 글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어떤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김형석 평론가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헬조선의 장르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좀비는 죽여도 다시 살아나서 끊임없이 날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할 때 왜 그들에게 이 나라는 헬조선인가 보면은, 그들을 괴롭히는 끊임없이 경쟁, 내가 남을 눌러야만 내가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다시 대학에서 취업해서 또 승진, 그 과정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쫓아오는 그 좀비 시스템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그 죽여도 쫓아오는 그 좀비는 자기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서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르 영화로서의 좀비 영화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엑시트를 말씀드리면서 독가스지만 그 독가스는 결국은 좀비와 똑같은 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두 젊은이가 연애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쫓겨서 도망가는 게 결국 그 코드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20대, 30대가 바라보는 장르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까지 읽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박 거달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많은 숙제를 드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깊이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